안녕하세요. 진동 산채 농장입니다. 오늘은 3월 12일이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 산마늘 노지 잎을 수확하는 밭에는 아직도 눈이 덜 녹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금은 산마늘 노지 모종을 작업해서 판매를 하고 출하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어제까지는 눈이 다 안 녹아서 작업을 못 하였고, 오늘 일부 오전에 작업을 하다가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모종이 찌적해지고 하기 때문에 중단을 하고 전에 작업한 양만 오후에 출하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시작부터 노지 모종 출하해야 되는 시기에 폭설이 오고 이제 녹나 싶었는데 또 갑작스럽게 또 비가 오는 바람에 노지 모종 출하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자연에 순응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모종을 심어야 하는 분들에게 너무나 죄송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비가 그치는 대로 이번 주말 그리고 월요일 작업을 해서 다음 주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심는 일정에 문제가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물건 자체는 꼼꼼하게 작업을 해서 보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종 3년생은 이제 저희가 출하를 시작하고, 이제 내년과 후년에 출하 1년생, 2년생 모종을 좀 보여드리려고 요 밖에 좀 나왔습니다. 제 앞에 보시는 4개, 5개 정도의 두둑은 지금 1년생 모종이 씨앗일 때 파종되어 있는 밭입니다. 작년 여름에 씨앗을 파종한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쪽은 아니고요. 눈이 덜 녹아서 아직 싹이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조금 내려와서 보시면 이렇게 작게 모종이 싹을 내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렴풋이 보면 싹이 전혀 안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싹이 이제 막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 노지에다가 씨앗을 파종하신 분들은 그 해 늦가을에 싹을 못 보시고 확인을 못 하시고, 또 봄에도 일찍 확인해 주면서 싹이 안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그 씨앗을 깊게 파종하였을 경우에 이렇게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쌍을 살짝 이렇게 살살 파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제껴가지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 씨앗의 관리와 품질을 위해서 모종의 품질과 관리상 편의를 위해서 씨앗을 하우스에다가 보통 파종을 하는 편입니다. 한 80% 정도를 하우스에다가 파종을 하는데, 노지는 지금처럼 추위와 또 비, 눈 이런 것들을 막기 때문에 싹이 하우스에 비해서 늦게 나오는 편입니다. 물 주기도 힘들고 관리도 힘들지만 또 뒤늦게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강원도, 경기도 일부에도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지에도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우스 1년생 모를 보여드리러 갈 텐데요. 제가 잠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곳은 하우스 한 동에 두 두둑이 1년생 묘가 파종되어 있는 하우스입니다. 본 하우스는 100평으로 되어 있고요. 4개의 두둑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가운데 두 두둑에 작년 여름에 씨앗을 파종해서 지금 1년생 묘가 자란 모습입니다. 노지 모종과 다르게 성장이 빠른 것을 알 수 있죠. 하우스가 밖에보다 따뜻하고 이렇게 기온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묘가 먼저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노지 모종이 조금 더 늦게 성장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나와서 설명드리기 좋을 것 같은데, 저희는 씨앗을 파종할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뼘이 조금 안 되는 간격으로 골을 딴 다음에 씨앗을 일렬로 이렇게 파종하고 심고 묻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줄파종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흩어뿌리기에 비해서 모의 품질이, 산마늘 모종의 품질이 균일하게 나오는 것에 장점이 있는데요.
뭐 그 이후로는 이런 빈 공간에 부족할 경우 양분을 줄 수도 있고 탭이나 뭐 비료 같은 것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2년생, 3년생이 되면은 잎이 커지면서 몸푸가 커지고 잎이 커지면서 이 지면을 어느 정도 가려주게 되는데, 네, 그 통풍의 효과도 있습니다. 흩어뿌리기를 할 경우 이렇게 산발적으로 너무 빼곡하게 모가 자리 잡는 경우에 통풍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사이사이에 풀이 나왔을 때 잡초를 제거해 주기가 너무 힘듭니다. 네, 요 저희 1년생 모종 요쪽 하우스에는 이 정도면은 저희가 평년 대비 씨가 잘 안 붙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잘 된 편은 아니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그래도 한번 저쪽 끝까지 한번 1년생 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긴 관계로 조금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도 멀리서 보면 자세히 안 보이지만 이렇게 내려서 보면은 싹이 어느 정도 빼곡히 나온 상태고, 이렇게 빈 공간들도 어떤 때 보면은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더 나오게 됩니다. 뭐 씨앗이 잘 안 붙었다고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면 늦게 자란 모종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1년생을 파종한 곳이 아래쪽 하우스에도 한 반두둑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우스 전체에 100평을 파종한 곳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저희가 멀리 하우스가 있는 관계로 영상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면서 나머지 하우스에 있는 2년생 모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하우스에 2년생 모종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지금 아주 귀엽죠. 2년생 모종의 특징은 3년생 전에는 보통 2년생들은 이렇게 한 포기당 잎을 하나 가지는 게 특징입니다. 3년생부터 잎을 2장씩 갖는 모종이 생기기도 하고, 약간 성장이 더딘 것은 뭐 마찬가지로 2년생처럼 잎을 1개로 나오기도 하는데, 3년생부터 잎이 보통 2개가 생기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2년 전에 요 한 뼘 미만의 간격으로 줄파중을 해준 상태고요. 네, 항상 수시로 저희는 이쪽 부분에 나오는 풀 같은 것을 제거해 주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좀 성장이 더딜 때는 이런 곳에 탭이나 비료 같은 것을 묻어주기도 하고요. 네, 영양제를 경우에 따라서 뿌려주기도 합니다. 소비자분들에게는 좀 굵은 모종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옆에 1년생 묘도 한 반두둑 자리하고 있네요. 네, 2년생 모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 2년생 모종 두둑은 거의 끝에 한 10m를 빼고 전부 한 두둑이 2년생 모종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래쪽 하우스에 반두둑 정도 2년생 모종이 더 있는데 그거 마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음 하우스로 가는 중인데, 이렇게 그늘진 곳은 아직도 눈이 이렇게 발목 조금 안 되기까지 빠질 만큼 눈이 아직 덜 녹은 상태입니다. 비가 오는데도 지금 눈이 다 안 녹고 있습니다. 얼른 다음 하우스로 가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2년생 모종이 한 반두둑 정도 있는 상태입니다. 저 끝에 보이는 조각 두둑들은 저희가 하우스 명의를 좀 일찍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재배를 해서 출하를 하는 뜯는 잎을 수확하는 명의 밭이고요. 그 앞에 있는 요 한두둑짜리가 2년생 모종입니다. 옆에 1년생 모종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노지 모종과는 두드러진 성장 속도를 보이는 편입니다. 결국 노지 모종도 날이 따뜻해지고 하면 똑같이 자랄 것이지만 하우스 모종이 더 따뜻하기 때문에 먼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하우스 모종은 3년생 기준으로 2월 말부터 한 3월 아주 극초반 한 5일 전에 이렇게 전까지 출하를 하는 편이고요. 한 12일이나 13일부터 노지 모종을 출하하는 패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노지 모종은 한 10일, 5일 때 출하를 할 때도 있고, 늦으면 올해처럼 눈이 오거나 그러면 15일 정도부터 출하를 할 때도 있습니다. 2년생 한번 빠르게 보여드리고, 제가 2년생 묘를 산마늘 모종을 보면서 좀 더 설명드릴 것을 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아까와 같은 2년생 모종이고요. 내년에 3년생이 되면 출하를 할 모종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산마늘들은 저희가 3년생에 팔 때 작은 것들을 골라서 이렇게 저희가 다시 토양 조건이 좋은 곳으로 옮겨서 심은 다음에 길러서 다시 파는 그런 3년생으로 다시 팝니다. 사실 횟수로는 4년생이지만 3년생 때 작은 걸 골라서 모아서 심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한 해가 지나서 4년생으로 팔지 않고 3년생으로 똑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할 때도 있고요, 저희가 심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빼곡하게 심어 놓아야만 수량이 더 나오겠죠. 실제 산마늘 모종을 사서 심으시는 분들은 요 정도 간격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조금만 더 떨겨서 한 반뼘 정도 사이로 심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 3개에서 5개까지도 모아서 심은 상태고요. 모종으로 출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심으신 거고, 실제로 심으실 때는 2-3개씩 모아서 요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이거만큼으로 심으셔도 되지만 한 요 정도 간격에 저희는 가로는 이렇게 좀 한 뼘 정도로 심고 있습니다. 통풍이라든가 비료, 퇴비 이런 영양 공급을 위해서도 이런 헛골을 좀 확보를 해주는 편입니다. 산마늘 모종이 작아도 이렇게 꼼꼼히 다 챙겨서 심으면 이런 두드러진 성장 속도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작년 가을 모종 때 골라서 작은 것들을 골라서 심은 것이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올해 3년생 하우스 모종을 판매하면서 작은 것들을 골라서 심은 것입니다. 이렇게 잘 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소비자분들에게는 굵은 모종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작은 것은 이렇게나 많이 골라내서 저희가 따로 팔지 않고 저희가 따로 심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도 이 양이 아까 가을에 심은 것까지 하면은 이렇게 골라서 심은 것도 만주가 훨씬 넘게 나오게 됩니다. 제가 지금 대충 봐서도 이 정도 양이면은 15,000주 정도는 나올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산마늘을 심는 방법을 나중에 따로 추가로 영상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 항상 저한테 어느 정도 간격으로 심어야 되냐 여쭤보시고 제가 2개, 3개씩 모아서 한 뼘, 그리고 또는 세로로는 반뼘 정도 간격으로 심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도 항상 그것보다 사진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넓게 심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저희가 모종으로 판매하려고 심어 놓은 산마늘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확하기 위해서 4년생, 5년생 작업이 있을 때
그때 일부를 저희가 심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네, 간격을 보시면 저희가 뭐 3개, 4개 이렇게 심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시면 중심부를 기준으로 보시면 네, 남자 성인 손 반뼘 정도밖에 안 되는 간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통풍과 비료, 퇴비를 줄 수 있는 공간과 풀을 매주는 공간, 네, 그 정도는 좌우로 가로로 네, 남자 손 한 뼘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 보시면 두둑은 1m가 요 두둑은 좀 넘어 보이네요. 제가 항상 두둑은 1m 이상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1m 정도 간격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수를 보더라도 이걸 하나로 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나 심었는데 평균 3개씩 심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한 줄에 30개를 심으신 거고 3, 6, 9, 12, 120, 그리고 150 5줄이면 150인데 한 평은 3.3 제곱미터니까 한 1.7 미터인가요? 네. 지금 제가 지금 5고랑이 1m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아까는 1m가 넘는 거리니까 5개도 한 평이 150개가 들어가는데 한 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줄로 계산을 해봐도 180개인데 한 평에 180개 내지 150개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곡하게 심어 주시는 거고요. 네, 작년에 심은 건데 봄인지 네, 가을인지 저도 잘 헷갈리네요. 어쨌든 작년에 심은 건데 네, 아까와 비슷한 간격으로 심었는데 이렇게 아직도 빈자리가 보일 정도로 빼곡하지가 않죠. 네, 이 사이로 나오는 것들은 전부 결국 풀과의 전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좁게 심어야 유리한 부분이 풀도 있고 또 품질도 서로가 서로의 그늘이 되어 주어서 품질이 좋게 나오는 면이 있습니다. 보시는 여러분들도 꼭 모종을 심을 때 초보일수록 더 좁게 그리고 뭐 5개, 6개 이렇게 심으라고는 안 합니다. 뭐 분주될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3개, 2개, 뭐 4개, 요 2개나 4개 그 사이로 심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우스 한 동에 전체 파종한 모종이 있는 하우스에 들려 볼 텐데요. 네, 그곳은 조금 멀어서 네, 지금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눈이 아직 덜 녹았네요. 네, 이곳은 하우스 100평에 모두 1년생 모종이 네, 자리 잡은 하우스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4두둑을 주었고 모두 1년생 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역시 1년생 묘니까 작년 여름에 씨앗을 파종한 것이고요. 주기적으로 물을 주기 위해서 보통 하우스 위쪽에서 물을 주는데 이것은 네, 전부 1년생 묘가 파종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이동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씨앗을 파종하고 싹이 나오기 전까지 부직포를 덮어주는 편이기 때문에 네, 여기를 딱히 물 주는 거 외에는 크게 돌아다닐 일이 없기 때문에 아래쪽에 양쪽으로 분수처럼 물을 뽑아 내주는 분수호스를 깔아 주어서 물을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위에서 물을 스프링클러 같은 걸로 쏴주는 것보다 네, 물이 낙하하면서 꽂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뭐 땅이 파인다던가 네, 그런 효과가 좀 적겠죠. 이것은 많으니까 제가 좌우로 둘러보면서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고 씨가 잘 붙은 곳에 한번 제가 영상을 다시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1년생 묘는 매우 작아서 네, 잘 안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로 이렇게 앵글을 아래로 해서 보면 네, 많은 수의 묘가 네,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을 기억해 보면 이곳은 네,
좀 씨앗이 깊이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한 면이 있었는데 물 관리에 그만큼 더 신경을 써 주었고 생각만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우스 100평에 저희 같은 간격과 밀도로 씨앗을 파종을 해주고 관리를 잘 해주신다면 저희는 하우스 100평 한 동에 3년생 묘를 한 15만 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15만 개 정도 사실 더 나오는데 골라내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15만 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1년생 씨앗이 잘 붙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토양의 조건이 있겠고요. 해가 잘 들고 덜 들고 뭐 이런 차이도 있겠고 물이 얼마나 골고루 주어지냐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씨앗을 파종하고 1년생 묘가 잘 되고 안 되고는 사실 해가 비치냐 안 비치냐 그늘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크게 적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 해가 어느 정도는 드는 곳이 씨가 잘 붙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수확할 때 이 묘들을 3년생이나 2년생 가을에 옮겨 심었을 때 그 이후부터 이제 해가 들고 안 들고는 품질의 차이로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그늘이 어느 정도 지면서 햇빛도 간간히 들어온다 그러면 산마늘 품질이 입수확할 때 품질이 좋게 나오는 편입니다. 마저 보시면 마치 산마늘이 아닌 것처럼 싹이 나왔죠. 이렇게 뾰족하게 이쑤시개처럼 나오는 것이 산마늘입니다. 지금부터 풀과의 전쟁이 되겠습니다. 이런 빈 공간에 하우스라서 그렇게 많은 풀들이 나진 않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풀들은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1년생 묘 때는 특히 산마늘이 풀에 묻히지 않도록 1년생, 2년생 때만이라도 충분히 풀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좀 더 품질 좋고 더 많은 수량의 묘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영상을 다 찍고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서툴지만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편집하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모종을 팔면서 가장 많이 듣고 궁금해 하시는 산마늘 모종을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또 두둑은 어떻게 만들고 퇴비는 얼만큼 어떻게 주어야 되는지, 그리고 깊이는 어느 정도 깊이로 심어야 하는지, 간격은 또 어느 정도 간격으로 심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직접 제가 산마늘 임의로 모의로 두둑을 만들고 산마늘을 심는 과정을 영상에 담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애로사항 같은 게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를 주시고 이런 영상을 찍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서 제가 영상을 많이 올리진 않지만 참고해서 기억해 두었다가 영상을 올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진동 산채 농장이었고요. 비가 빨리 그쳐서 땅이 마르고 다시 모종 작업을 하여서 기다리신 분들이 빨리 받게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동 산채 농장이었습니다.